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에 가장 빠르게 올랐었던 섹터는 원전 테마, 특히 SMR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다소 좀 진정된 모습인데 이슈가 있어서 이거부터 보자 합니다. 미국의 3대 SMR 업체와 한국의 지금 협력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뉴스케일 파워죠. 여긴 두산과 함께하고 있고, EPC 쪽은 삼성물산, SG에너지도 개발 사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는 SK그룹이고, 엑스에너지는 두산과 DLENC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좀 큰 편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국가별로 SMR은 또 지원해서 이게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미국은 개발 모델 수가 17개, 중국 8개, 한국 2개 정도 수준. 이번에 정부 예산 보면 SMR 편성도가 우리나라도 좀 높은 편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의 뉴스케일 파워 등의 이 함께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지원은 3대 업체와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단해진 한미 SMR 협력이라는 내용. SMR이라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왜 지분을 가져올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서 5%가량의 지분을 취득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원전 사업 몇 개 했었다가 미국의 이제 몇몇 업체들에 대한 특허 관련된 이슈 때문에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특허료의 지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 진척은 됐었지만은 자꾸 이제 태클을 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회사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사업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앞으로의 개발 거기에 따른 기술력에 대한 확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수주 속에서 협력 관계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뉴스케일 파워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이 세 개의 기업은 미국 내에서 소형 원전 모듈 쪽에 3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 이 기업의 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다 참여를 했다는 점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원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원전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한 바닷가 근처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원전 발전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은 적은 냉각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확장을 시켜나갈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쪽에 대한 기술력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결합돼서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원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양 사업이라는 인식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지만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에 대한 확보 전쟁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폴란드라든지 체코 쪽에서 원전 수주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 국가들 자체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영국 이러한 서유럽이나 중동 국가들까지 포함된 원전 쪽에 대한 수주전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분위기의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원전 얘기가 나올 때 G2파워라든지 아니면은 BHI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서고 있지만은 오늘 아쉽게도 초반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예, 사실 이제 원전 분야도 그렇고 방산 분야도 네. 우리나라랑 미국이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하는 구도가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SMR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으로 계속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주가에 반영시킬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관련 사업 자체가 분명히 기술 개발과 함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럼 당장에 돈을 벌어다 주느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예. 결국은 주가에 대한 상승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꿈을 먹고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전 사업이라는 게 정책적인 요소와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가져가기가 싫다. 혹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합하지 않은 종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뉴스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갑자기 네. 돈이 뚝 떨어진다 하면은 투자하시겠습니까? 원전 테마주. 원전 테마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예. 한다면은 적어도 뭐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종목을 많이 가져가진 않지만은 예.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한 10개 정도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미래 성장주 쪽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비중으로 보면 포트 내에서 한 10% 정도? 그렇죠. 그렇게 뭐 많은 포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종목으로 따진다면 항상 이제 제가 나와서 두산어빌리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도 있겠죠.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진 여러 가지 주기기의 설계 능력이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풍력 터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친환경 기업으로 완전 변화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두산밥켓의 실적 호조와 거기에 더해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연말에 수주를 좀 보여주면서 내년도에 기대감을 확대시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으로 추려주셨습니다. 원전 안에서 타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포트 구성을 한다면 비중은 한 10% 정도 편성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 열고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간밤에도 컸습니다. 네. 미국에서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 한두 곳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부정평가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니콜라, 테슬라 같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 들어서 배터리 3사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9% 하락을 하기도 했고 수요 둔화 우려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여기에 대해 IRA 개정 통과도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우려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배터리주들 뭐 상당히 하락폭이 크죠. 예. 지금 뭐 대표적인 배터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고가를 62만 9천 원 선을 만들어낸 이후에 50만 원 선 지키기도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의 하락률이니까요. 상당 부분 하락폭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예.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테슬라의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LNF의 주가 하락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배터리와 양극재 업체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외쪽으로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노 파우더 이런 기업들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쉬고 있는데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예. 결국은 이제 연말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 대한 투자 혹은 단기적인 부분으로서의 수익을 연말까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올해 굉장한 성장을 보여줬었던 배터리 관련주들이 내년도에도 그러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주 혹은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새로운 뉴스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관련주 쪽에 집중된 전략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흔들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 일부 원재료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환율까지도 지금 일부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3분기 실적 호조의 원인이었던 원화의 약세, 즉 환율의 상승이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한 흐름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모델 Y의 그리고 이제 상해 공장에 대한 가동률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가격 인하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모델 X, 모델 3라든지 모델 Y 쪽의 가격 하락, 가격 인하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할까? 결국은 재고가 쌓여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테슬라마저 이렇게 가격을 하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재가격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과 테슬라의 차이는 딜러망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의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쪽으로 좀 변화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5위 업체들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까지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테슬라의 흔들림, 이러한 부분들이 가져온 2차전지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낙폭과대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기간을 두고 봐야겠네요. 아직도 예, 여러 가지 악재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쯤 혹은 반전의 변수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정말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는, 즉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쵸. 최근에 이제 차량 가격에 대한 지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담감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흐름일 것 같은데요. 메탈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뭐 가장 중요한 말씀드렸던 시장의 분위기, 결국은 낙폭과대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뒤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단서를 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놓을 수 없는 쪽이 또 배터리이다 보니 그러면 어떤 종목 위주로 보면 좋을지 이건 네. 지금 당장 말고의 네. 이후에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첨보라는 기업이 주가가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대 요인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첨보라는 기업은 전해질, 특수 전해질이라든지 전해질 첨가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의 수요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원계 배터리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LFP 배터리 어느 순간 좀 잊어버렸지만은 최근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LFP 배터리 쪽에 특수 전해질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삼원계 배터리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보는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물량의 효과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주가가 견고했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 혹은 최근 증설의 가동과 함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기업인데요. 첨보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그러한 이슈들이 별로 크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내년도에 전해질, 그리고 전해질 첨가물까지 10,000톤 넘는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탑라인의 성장이 충분히 예상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긋한 시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반전 사인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대기 모드이나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첨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 번째는 CJ, CGV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다가 확 꺾이는 흐름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CJ, CGV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또 차익 실현 빌미로 컨텐츠 쪽으로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바타 2 개봉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꽤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이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12 전환물량 폭탄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 주가 먼저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어제까지 한 13%대 올랐는데 6,200억 원 규모의 12 전환 물량 지금 대기 중이라는 보도. 주가 추세적 상승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추세적인 상승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화관, CGV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12 걱정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온다 이런 건 없어요. 업황이 좋아지고 예. 충분히 흥행하는 영화들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변동성들이 뉴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CJ, CGV가 오늘 빠져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 분명히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뉴스에 말미에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발목을 계속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발목을 잡을 때는 주가의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내하는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급락 시에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느냐? 우선 CJ, CGV의 주가는 단순하죠. 티켓 가격의 인상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영화 가격 많이 올랐다라고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지금 이제 단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4DX라든지 아니면은 IMAX 오히려 영화관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작이 나오게 된다. 지난 이제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도 IMAX에서 시청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은 사실 예매가 어려웠거든요. 그랬군요. 예, 이번에 예매하는 아바타 물의 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5일치 예약 같은 경우 IMAX 거의 꽉 차 있습니다. 비싼 티켓은 잘 나간다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싸서 안 본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티켓 우리가 이제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는 ATP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영화관 지표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상황과 함께 좋은 작품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CJ CGV가 가진 문제점은 뭐냐면요. 첫째, 너무 시비 반응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금액상으로 봤을 때 뭐 일각에서는 거의 시가총액 규모다. 이거는 너무 부담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언제쯤 그렇게 발행을 한 건가요? 지금 전환 물량이면은. 네, 작년 6월 달에 한번 발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월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8월 달에 제가 발행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물량 자체가 남아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물론 이제 전환가액 자체가 작년에 발행한 물량이 아마 26,000원 선, 그리고 올해는 22,000원 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주가가 그거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오늘 뭐 전환이 걱정돼서 주가가 빠진다? 전환 안 될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어제 이제 일종의 이제 빌미로 보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되면서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근데 예, 그리고 전환가액이 생각보다 높군요. 네, 워낙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차익 실현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CJ CGV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선 그리고 그 물량들이 좀 전환되고 뭐 26,000원 선 이런 때까지의 주가 반등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은 예. 항상 이러한 걸림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종의 이건 이제 하락의 빌미, 핑계거리로 오늘은 좀 해석을 해주셨고 추세 자체는 우측, 우상향 쪽에 변화는 없지만 이런 한 번씩의 덜컹거림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멘탈 관리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 오늘 그럼 조정 씨 매수 의견도 괜찮다는 것일까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죠. 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좋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견고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라고 아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견고해 보이나요?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네. 주가의 차이 때문에 참 투자자들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카지노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하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부담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조금 더 업황이 안 좋았고 올라갈 때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볼 거야라고 한다면은 뭐 CJ CGV 같은 경우 탄력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보세요. 강원랜드 보세요. 강원랜드도 사실은 해외 쪽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못 올라온 감이 네.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좋지만은 리오프닝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 봐야겠죠. 파라다이스, GKL. 예, 이런 기업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